김민재 선수 나폴리 이적하면서 또 황인범 선수도 올림피아 포커스 가면서 여러 선수들이 이제 본인의 소속팀을 찾고 있는데 여전히 황의조 선수의 이적 사가가 우리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꽤 흥미있게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어쨌든 이적 시장은 아직도 한 2, 3주 정도 남았으니까 네네네. 그동안 좀 결론이 잘 났으면 좋겠고요. 원래 우리가 시간으로 이제 9월 1일 넘어갈 때까지 이적 시장이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밤새서 그 이적 시장 마감하는 것까지 보시는 분 많거든요. 그거 근데 그 시간에 되게 재밌는 글들 많이 올라와요. 예. 트위터에 당연히 거기 트위터도 가짜 뉴스들이 진짜 많거든요. 그 흔히 말하는 낚는 거? 가짜 뉴스도 가짜 뉴스인데 예. 좀 웃기게 쓰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예요? 예를 들어서 그 2017년이었나? 로스 바클리 첼시 이적 준비하는데 메디컬 테스트 중에 푸시업 못 해가지고 막 탈락 막 이런 거 돌아다니고 막 푸시업을 뭐 몇 개 지시했는데 5개를 못 했나 그래가지고 미달로 탈락 막 이런 그게 거. 메디컬 테스트야? 그걸 가짜 뉴스에서 막 그 현지에서 그런 거 막 쏘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이적하는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네. 뭐 아직은 뭐 급하지 않고 좀 여유 있게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맞아요. 거였고요. 그러니까 근데 황의조 선수가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리그왕보다는 프리미어리그 입성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는데 프리미어리그 팀들과 그래서 좀 더 링크되는 팀들이 좀 많아졌거든요. 저희가 그쵸. 하나하나 한번 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하네요. 프리미어리그 자체를 어쨌든 황의조 선수가 좀 원한다는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렇지. 아무래도 이제 프리미어리그가 사실 국내에서도 정말 가장 인기가 많은 지금 해외 리그고 지금 전체적으로 뭐 20개의 팀 보면은 가장 금전적으로 여유도 그렇죠. 있고 세계 최고의 리그라고 할 만하죠. 사실 선수 영입을 타진하는 데 있어서 재정적인 이슈도 가장 덜한 게 프리미어리그고 그런 맞아요. 부분들 때문에 역시 메리트가 큰 무대라고 꼽을 수 있고 황의조도 그렇다면 원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갑내기 친구인 손흥민 선수가 이미 프리미어리그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 본인도 리그왕에서 충분히 3시즌 동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K리그부터 시작을 해서 J리그 찍고 아시안게임에서 메달 따고 92년생이거든요. 맞아요. 최고의 리그에서 뛰어보고 싶은 욕구가 저는 선수 생활 마지막이라는 생각과 함께 들면서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나이가 나이인 만큼 지금이 가장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이 뭔가 기회가 열렸을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적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느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하죠. 아니 형철이가 또 성남 경기를 워낙 많이 봤으니까 황의조 선수의 어렸을 때 모습부터 지금까지 다 보고 있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맞아요. 이 선수의 기량이 우상향하고 있다는 걸 형철이도 알고 있고. 그렇죠. 일단 성남에 있을 당시에 굉장히 많은 개인 팬들이 있었어요. 워낙에 황의조 선수가 그래요? 인기가 많았죠. 데뷔할 때부터 그랬고 2013년에 그 성남 일화천마라는 팀이 안익수 감독 부임하고 첫 시즌을 이제 임했는데 네. 그때 시즌 첫 골을 황의조가 넣었어요. 그렇구나. 수원 삼성 물리자고 그 시즌이 이제 마지막 마계대전이었어요. 이후에 성남 일화천마가 FC가 됐으니까. 근데 그 마지막 마계대전의 첫 번째 경기에서 그때 황의조가 먼저 골을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동건도 골을 넣었던 걸로 기억해요. 수원에서. 진짜? 수원의 조동건. 그래가 예. 결국은 수원이 이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성남의 황의조 선수가 그래서 그게 K리그 클래식에서의 첫 골. 근데 그게 시즌 첫 골이었고 본인에게도 첫 경기에서의 첫 골이었기 때문에 의미가 좀 깊었고 그 시즌에 이제 김동섭에게 사실 주전이 거의 대부분 밀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전방의 주전은 한 2014년 여름부터 그때 김학범 감독이 오면서부터 특히 이제 성남이 FC에서도 좀 황의조 선수를 중용을 하면서 쓰기 시작했었고 2015년에 성남이 그 아침 나고 갈 때부터 황의조가 완전 미쳐날 때였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알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격수가 있구나. 잘한다. 약간 그 어려운 각도에서도 골을 넣고 대단한 킥력을 지녔고 거기다 슈팅해야 할 때 그 되게 동작이 꽤 시원시원한데도 맞아요. 밸런스가 잘 지켜지는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 많은 칭찬들을 그때부터 받았었죠. 그리고 간바 오사카에서도 제가 아는 간바 팬분들은 여전히 황의조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일단 리제르 킨셀라에 따르면 풀럼, 울버햄튼, 노팅엄 포레스트 모두 보르도의 황의조 영입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고요. 잔여 계약이 1년밖에 남지 않은 황의조 선수의 이적료는 약 64억. 이게 400만 파운드 정도죠. 그러네요.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거는 보르도도 지금 스탠스를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합당한 금액은 바꿔서 팔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금액을 맞춰주는 것이 일단 황의조를 원한다면 반드시 그 구단에게는 필요한 일이다. 이런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 팀 한 팀 보면서 네. 좀 괜찮은지 그렇지 않을지를 저희 사경과 함께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자 먼저 울버햄튼부터 보죠. 히메네즈 선수는 부상이에요. 그렇죠. 황의조 선수가 황희찬 선수도 있기 때문에 지난 개막전에서는 황희찬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거든요. 네. 황의조, 황희찬 이렇게 투톱이 될 수도 있고 황의조가 톱으로 가면은 뭐 황희찬이 측면으로 빠질 수도 있고 이러한 좀 저희가 청사진은 좀 그릴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일단 제가 볼 때 울버햄튼은 새 시즌에 포백을 쓸 것 같긴 해요. 코너 코디를 판 게 일단 상징적이라고 보는데 임대로 갔죠. 예. 코디는 백포에선 못 써요. 전문 센터백이 아니니까. 근데 백스리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전문 센터백이 아니지만 볼은 그래도 좀 잘 차는 편이고 백스리면 그 부담이 더니까. 근데 그런 선수를 팔았다는 건 라즈 감독이 어떻게든 백포로 시즌을 끌게 했다는 걸 의도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번에 게데스가 영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울버햄튼에서 제 생각에는 부상 등의 이슈만 없다면 반드시 경기를 뛰어야 될 선수들 그리고 뛰게 될 선수들이 2명 이미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황희찬은 냉정하게 봤을 때 아직은 아니고요. 포덴세랑 네투예요. 네투. 네투 포덴스는 제가 볼 때 울버햄튼에서 가장 주전으로 우선시하는 자원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 결국 나머지 두 자리인데 이 나머지 두 자리는 사실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라울 히메네스의 복귀가 언제 이루어질지 그리고 폼은 맞아요. 폼은 또 어떨지. 그리고 새로 영입한 게데스를 어디 자리에서 뛰게 할지. 예. 이 투톱을 쓸 때는 또 게데스가 투톱의 세컨톱도 되고 사실 조금 이제 가짜 9번 성향으로 둔다면 최전방도 되고 윙도 되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선수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게데스를 어떻게 쓸지 라울 히메네스가 부상 복귀할 때 폼은 어떨지 그리고 또 하나는 모건 깁스 화이트의 거치가 어떨지. 그렇죠. 뭐 직전까지도 계속 노팅엄 포레스트 이적설이 뜨고 막 그랬는데 어쨌든 울버햄튼도 쉽게 팔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팀 내 최고 유망주니까. 그런 부분들 보면 깁스 화이트 거치 이런 부분들까지도 되게 생각해야 될 그 변수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했던 확고한 주전 2명에 변수들 많이 가지고 있는 선수들 3명 그리고 어쨌든 이 경쟁에 합류하고 있는 황희찬까지 있으니까 사실 제가 볼 때 황희조 선수가 굳건한 주전 자리를 뭔가 원하고서 울버햄튼에 간다면 생각보다 많은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네요. 여기는 그냥 톱 자원만 보는 게 아니고 측면 자원들이 어느 위치에 서는지까지 좀 봐야지 황희조 선수가 주전 경쟁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게 좀 보이는 거네요. 여기는. 그렇죠. 황희찬 선수도 어쨌든 게데스가 영입되면서 본격적으로 더 주전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뭐 니제르 킨셀레도 그렇습니다만 웨스트햄도 예전에 있었어요. 저희가 다루기도 했었는데 웨스트햄이 사라진 이유가 공격수를 영입했기 때문이에요. 스카마카를 네, 영입했죠. 맞아요. 자, 풀럼입니다. 풀럼은 일단 주전 공격수 원톱이 확실합니다. 미트로비치. 근데 너무 확실하죠. 미트로비치가 계속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왜냐면 그 풀럼 전술을 보면은 중앙으로 내려와 주는 거, 측면으로 빠져주는 거, 그리고 미트로비치가 지난 시즌 챔피언십을 기점으로 경기 영향력이 진짜 많이 발전했어요. 이전에는 약간 골만 넣고 약간 그 본인의 책으로 활용하는 공격수의 단조로운 느낌이었다고 한다면 점점 더 그게 발전을 하고 있는데 미트로비치가 이제 만능이 되면서 아마 지금 풀럼의 전술은 거의 대부분 미트로비치의 공격 연계 작업 움직임에 의존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미트로비치의 주전이 너무 확고해지죠. 그러면은 백업으로 갈 수 있게 되는데 미트로비치도 그렇고 황의조도 그렇고 두 팀 이제 세르비아 대한민국 대표팀 모두 월드컵에 진출한 상황에서 맞아요. 황의조 선수가 이 백업 역할만 해서 가능할까? 플럼이 물론 국내 대회는 치릅니다만 유럽 대항전을 치러서 뭐 경기를 더 치른 건 아니기 때문에 백업으로 가면 사실 쉽진 않죠. 그리고 뭐 윙포워드 자리도 일단 해리 윌슨 같은 부상만 아니라면 분명 뛰게 될 선수도 있고 케바노 이번에 1라운드 때 잘했었고 맞아요. 바비리드 또 측면에 쓰이고 되게 거기도 숫자가 좀 많은 편이에요. 주전으로 봤을 때는. 자, 그러면은 풀럼도 일단은 주전 선수들은 좀 확고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노팅엄 포레스트입니다. 3백을 쓰고 있고 투톱을 주로 사용하는 팀인데 와포드 데니스와의 링크가 있어요. 만약에 데니스가 노팅엄 포레스트에 오게 된다면은 측면은 아마 데니스 선수가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야, 근데 이거 여기도 진짜 공격 숫자 많다. 왜냐면 노팅엄 포레스트가 사실 지난 시즌 그 그 챔피언십에서 제가 이거 챔피언십 때 경기 메모하면서 왔던 내용 중에 되게 인상적으로 좋아했던 게 브레넌 존슨 진짜 잘한다는 얘기였어요. 그래요. 브레넌 존슨이 분명 투톱의 한 자리, 한 오른쪽 공격수 같은 느낌 아니면은 상황에 따라서는 아래쪽에 어떤 공미 역할도 볼 수 있는데 근데 공미 역할은 또 링가드가 이번에 영입이 되면서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자리가 됐고 여기에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브레넌 존슨도 공격진의 한 자리를 차지할 건데 엠마누엘 데니스가 여기에 영입이 되면 책으로 버텨주고 뭔가 체격 조건을 바탕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아워니에 브레넌 존슨 혹은 엠마누엘 데니스 이렇게 경쟁하는 상황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측면보다 황의조 선수는 이제 아워니 선수와 경쟁할 가능성이 그렇죠. 높겠네요. 왜냐면 노팅엄 포레스트가 거의 3-4-1-2를 기본 베이스로 쓴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3-4-2-1인데 여기서 두 명의 선수들이 무조건 측면으로 간다고 보기는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자, 아워니가 아무래도 이종료도 그렇고 주전 경쟁이 좀 영향력이 있어 보이고요. 만약에 뽀백도 안 쓰는 팀은 아니니까 이제 뽀백으로 전술 전환하게 된다면은 뭐 왼쪽 윙 자리가 황의조 선수에게 좀 주전 경쟁하는 데 있어서는 좀 그래도 좀 쉬울 수 있다. 여기도 은근히 경쟁이 빡셀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엠마누엘 데니스까지 영입이 된다고 또 가정을 했을 때. 네. 자, 이렇게 링크가 있는 세 팀을 좀 달아봤는데 소튼이랑 브라이튼은 저희가 한번 사견을 더하면서 이 팀에 가면 어떨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뭔가 논의해보면 좋을 듯한 팀들이에요. 왜냐 공격수들이 조금 아쉬운 편이기 때문에. 소튼에는 이미 치 아담스랑 아담 암스트롱 이런 공격수들이 있고요. 황의조와 보르도에서 함께 뛰었었던 세쿠마라. 그래서 황의조 세쿠마라 해가지고 황마라 라인이에요. 아, 그러네요. 황덕현 라인인데 일단 세쿠마라 선수가 영입이 됐고요. 소튼이 진짜 기존 공격수들의 결정력이 아쉬워요. 난 진짜 그 블랙번에서 애덤 암스트롱 잘할 때만 해도 프리미어리그 와서 좀 괜찮은 선수다.
저도 좀 게임에서 몇 번 써봤거든요. 그리고 채덤스도 그렇고 좀 밀고 들어가고 좀 저돌적인 느낌이 있거든요, 이 선수들이. 근데 이제 결정력이 좀 아쉽죠. 애덤스의 경우도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진 모양새지만 그렇다고 해서 팀의 주포는 아니고 애덤 암스트롱은 요즘 봤을 때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런 거 보면은 만약에 정말 골잡이가 필요하다? 그러면 황의조? 도전해볼 법도 하다. 왜냐면 황의조도 아직 프리미어리그에서 어떨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황의조 선수도 우리 선수니까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전망을 좀 밝게 봅니다만 이 팀 입장에서는 리그왕에서는 잘했는데 프리미어리그에서 잘할지 못할지 몰라. 맞아요. 그건 맞아요. 사실. 사실 그게 맞기 때문에 이 팀들도 함부로 영입을 해도 괜찮을 거라고 추천은 못 하겠어요. 근데 도전을 해보는 입장이라면 황의조 선수 영입도 어쨌든 괜찮은 옵션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92년생 공격수고 사실 계약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정료가 싸서 사실 질러볼 만은 하긴 해요. 그리고 브라이튼도 있죠. 예, 맞아요. 브라이튼의 경우도 어쨌든 뭐 웰백이 최근에 또 투보를 주전으로 나오고 나오고, 어쨌든 이 자리에 대한 득점력에도 상승을 또 노릴 수 있는 팀이기 때문에. 뭐 벤치 무페이가 있습니다만 무페이 선수는 지난 시즌 나왔을 때 아유, 사실 주전으로 꾸준하게 전반기 나왔는데 엄청나게 놓쳤거든요, 무페이가. 그렇죠. 무페는 여전히 결정력이 아쉬워요. 브라이튼 오히려 니제르 킨셀라가 좀 주요 팀들로 얘기한 울버햄튼, 풀럼, 노팅엄 포레스트보다는 저도 그렇고 형소리도 그렇고 소튼과 브라이튼이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어쨌든 공격수가 필요한 팀은 우리가 여기 다루지 않더라도 분명 좀 더 공격 자원을 필요로 하는 팀들은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팀들 중에 이제 진지하게 관심을 가지는 팀이 남은 한 3주 정도 시간 동안 본격적으로 언급이 되겠죠. 어디가 됐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리 잘 잡았으면 좋겠네요. 예.